네, 안녕하세요. 전국 학생사회 과제정리대회 독서토론경진 초등부 부문 또 본선 또 이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사회치본부에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오상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경진을 준비해온 친구들에게 먼저 칭찬과 격려, 축하의 박수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경진에 앞서서 먼저 이번 경진의 주인공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어떤 학교 몇 학년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지금 요거는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먼저 우리 현진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군에 있는 고덕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귀엽고 깜찍한 5학년 박현진입니다. 5학년이라 전교 부회장으로 학교의 얼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깜찍해요. 자, 다음 분이 부담스럽겠죠? 자, 우리 민석이.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금성군의 남현초등학교 6학년 1반 광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자, 다음엔 심하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금산군 남일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교회장 심하영입니다. 회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네요. 예. 자, 다음은 우리미. 안녕하세요. 저는 금산군 남해초등학교 6학년 장우림입니다. 네, 반가워요.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는 광빈이. 안녕하세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마정초등학교 6학년 임광빈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엔 지연이.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독서하기를 좋아하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모두 좋아하지만 그중 문학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은 책벌레 새색하는 소녀 정지연입니다. 저는 주산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색하기를 좋아하는 소녀 지연이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준영이. 안녕하세요. 저는 주산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홍준영입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춤을 사랑하는 신체로 하는 활동이면 뭐든지 좋아하는 행복만땅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동파 우리 준영이었습니다. 네, 다음 기령이. 안녕하세요. 현재 주산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이기령입니다. 저는 평소에 음악에 관심이 많고 특히 팝송과 케이팝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케이팝을 사랑하는 소녀 기령이 약간만 조금만 뒤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령이 약간만 뒤로.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재원이.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 용당초등학교 5학년인 심재원입니다. 네, 재원이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재원이는 카메라를 조금만 세워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재원이 쪽으로. 그렇죠. 됐습니다. 자, 예성이. 안녕하세요. 저는 풍남초등학교 6학년 이예성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얼굴이 잘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풍남초등학교 6학년 이예성입니다. 반가워요.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예성이는 마이크를 그렇게 놓고선 해주셔야 얼굴이 나옵니다.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0명의 친구들을 다 소개했습니다.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개성 넘치는 친구들이었어요. 이렇게 참가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다음에 이번 경기를 심사해주시고 진행해주실 심사위원 3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계신 선생님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국 독서 샘물교회 모임 사회적 기업 공동 대표이신 박정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모갑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자, 다음엔 우리 원주 진광역교 선생님이시면서 전국 도서 새물결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임영규 선생님, 예, 소개합니다. 네, 카리스마 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카리스마 갑.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교사이신 안장호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온화함 갑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들어봤는데, 네. 그리고 여기 안 보이지만 우리 본부의 김병호 부장님, 정동 차장님, 김상원 선생님도 함께 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안 보입니다. 네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경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같이 모여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진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선생님의 진행에 따라서 경진이 진행되는 동안 발언하고 싶은 친구는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선생님께서 어떤 친구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줌의 음속을 해제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사회자 선생님의 발언을 이제 기회를 얻고 발언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진 중간에 내가 발언하는 시간이 아닌데 음소거 해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장되시죠? 끄덕끄덕 듣고 아니도 있고, 네, 심호흡 한번 하시고 지금까지 책을 읽고 또 성장해왔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열심히 경진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독서 토론 경진 본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회를 맡은 초등부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 아까 소개받았죠? 그 사회적 기업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아까 자기소개할 때 너무나 멋진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소개하면서 한 명 한 명 보는데 역시 책을 3권을 열심히 읽었던 친구답게 아마 5학년, 6학년에 이 책 그 사이치 본부에서 진행한 이 책 3권을 읽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심사하고 사회를 맡는 의뢰를 받을 때부터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10명의 모습 너무 당당하고요. 멋진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그 책 3권 중에 어느 책이 이제 오늘 대상 책일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책 3권 모두 너무 훌륭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 3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누는 시간 잠깐 갖고요. 우리 조 오늘 이제 본선에서 진행하는 책은 3권 중에 두두두두두 어느 책일까요? 여러분 어느 책이었으면 좋을까요? 네, 각자 마음속에 있는 책이 있을 텐데요. 자, 이 책입니다. 여러분 환하게 웃는 모습도 있고 아싸 하는 친구도 있고 네,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반다나 시바 그 박사님이 그죠? 물리학 박사님이신 분이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서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라고 하는 제목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는 책이지요. 이 책이 오늘 본선 대상도서 책입니다. 마음속에 이제 이 책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토론을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멋진 자기소개 들었는데요. 책 3권이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가 있었고요. 그레타 툰베리의 함께하는 기후행동이라는 책도 있었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경제, 과학, 일반 사회 분야를 골고루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그러면 이 책 3권 중에서 우리 조는 지금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지만 여러분 10분이 다 각각 3권을 읽으면서 저는 이 책도 이런 책을 저한테 남겨줬어요 하는 것이 있다면 책 3권 중에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으면 3권 중에 한 권씩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번에는 선생님이 순서별로 진행하는 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1번 우리 박현진, 네, 멋진 미남
이라고 소개시켜 주신 박현진 학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번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박현진 학생, 먼저 3권 중에 어느 책이 저한테 어떤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는 걸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모두 분야가 다르고 모두 좋은 책이라 한 권을 꼽기가 참 어렵지만 저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를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배틀그라운드나 어몽어스 같은 재밌는 게임도 만들고 스티븐 잡스가 만든 아이폰처럼 혁신적인 물건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전된 기술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만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처럼요. 네, 자 2번 우리 광민석 학생,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하는 기후행동이라는 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평소에 기후 변화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그런 것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그런 정보를 많이 얻게 돼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군요. 자, 3번 우리 3번 심하영 학생,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하는 기후행동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왜냐하면 이 책 3권 중에 이 그레타 툰베리 이 기후행동 이 책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 미래가 아예 무서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행동과 실천에 관한 거를 느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4번 우리 장오림 학생,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를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데 토종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그거를 왜 지켜야 하는지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토종 씨앗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토종 씨앗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다고 얘기하네요. 네, 5번 우리 임광빈 학생,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은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하는 기후행동입니다. 이 책을 인상 깊게 읽은 이유는 조금 어렵긴 했지만 저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레타 툰베리가 어려서부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많은 사람에게 심각성을 알리는 게 멋있어서입니다. 네, 그레타 툰베리가 나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멋진 임광빈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6번 정지연 학생,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도서는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하는 기후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환경 문제에 대해 그레타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위를 했던 점이 인상 깊었고 그의 작은 행동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자, 7번 홍준영 학생,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읽은 책 3권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하는 기후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 발생하는 산불, 환경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신종 코로나19까지 지구 속 환경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 마련과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네, 대책 마련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책이었네요. 자, 이기령 학생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더 친근한 주제로 느껴졌습니다. 또 책을 읽고 난 이후에는 직접 강낭콩을 밭에 심어봤는데요. 그 강낭콩이 제 위주로 심고 가꾼 제 생애 첫 작품입니다. 잘 가꾸고 길러서 저희 밥상에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일들이 있네요. 그렇죠? 씨앗을 심어보고 지금 가꾸고 있다는 이기령 학생. 네, 잘 들었습니다. 심재원 학생,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게 되어서 이 책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사회 현상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을 느끼셨다는 심재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10번 이예성 학생.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라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편리한 기술들의 장단점을 알 수 있고,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그 개인 정보 유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셨겠네요. 자, 이 책 세 권으로 선정된 대외 도서에서 세 권으로 되었던 이 책들은 오늘 아마 대상 도서는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라고 하는 책을 토론을 하지만 지금 나머지 두 책들이 기반이 되어서 이야기하실 때 근거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책들을 읽으셨던 게 오늘 한 책을 갖고 논하지만 다 도움이 되는 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라고 하는 책으로 일단 좀 들어와서요. 여러분,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라는 책에서 혹시 한 부분을 뽑는다면 이 책은 만약에 내가 지금 홍보를 한다면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한 마디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는 이런 책이에요 라고. 자, 이번에는 10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나 10번 10번이 이혜성 학생이죠? 네, 10번 이혜성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라는 책은 씨앗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씨앗이 우리에게 유용한 줄을 알게 되었다. 네, 9번 심재원 학생.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라는 책은 우리에게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씨앗의 중요성이요. 8번 이기령 학생이요.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는 씨앗이 꼭 농민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농민에게만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네, 그다음 준영이 학생. 이 책에 있는 씨앗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연이 학생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씨앗이 우리 삶과 생각보다 밀접하고 농민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네, 자, 그다음 5번 네, 광빈이 학생.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는 우리 생활과 자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4번 우리미 학생.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는 씨앗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토종 씨앗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하영이는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심하영. 네,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는 씨앗의 종류와 씨앗의 필요성, 그리고 씨앗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지 알려주게 하는 책입니다. 네, 민석이 학생은요. 씨앗이 있어야 살아요라는 책은 저희 씨앗과 저희가 얼마나 더 근접한지 알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현진이는요?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아야 알 권리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손을 좀 들면서 제가 선생님이 호명하면 이야기를 음소거를 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혹시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누가부터 얘기해 볼까요? 좋아하는 음식,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이거예요. 네, 자, 지연이 학생이죠? 네. 저는 평소에 야채가 많이 들어간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야채가 들어간 볶음밥 좋아해요. 또
다른 친구. 네, 하영이 학생. 저는 고소한 계란찜을 좋아합니다. 고소한 계란찜. 예, 그러네요. 자, 그다음 누가 얘기해 볼까요? 네, 재원이 학생. 저는 달달한 빵을 좋아합니다. 달달한 빵. 아, 네. 그다음요. 네, 광빈이. 저는 매콤한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매콤한 떡볶이. 네. 그다음에요. 네, 민석이. 저는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딱딱한 복숭아. 맞아요. 복숭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딱한 복숭아. 네. 그다음. 네, 우리미. 저는 맛있는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된장찌개. 네. 그다음이요. 네, 예성이. 저는 샌드위치를 좋아합니다. 야채가 많죠. 샌드위치. 야채가 많이 든 샌드위치. 네. 그다음이요. 우리 누가 안 했을까요, 아직? 네, 현진이. 저는 포도를 좋아합니다. 포도를 좋아해요. 포도 중에서도 무슨 포도 좋아하세요? 머루포도요. 머루포도? 아, 네. 머루포도는 뭐하고 뭐가 이렇게 섞인 거예요?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어요. 포도 중에서 근데 머루포도를 좋아하네요, 그죠? 네, 그러네요. 자, 우리 친구 한 명 혹시 안 한 친구 있을까요?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맛있는 걸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을까? 그러면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혹시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마트나 백화점 가면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려나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야채 쪽이나 된장찌개 골고루네요, 그렇죠? 예. 역시 네. 그러면 우리 씨앗을 아까 농사를 직접 지어본 친구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씨앗의 종류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자기가 본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 정도를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씨앗의 모양은 어떻고 그 씨앗의 느낌이라는 걸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누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지연이 먼저 얘기할게요. 예전에 학교 미술 시간에 무슨 화분 같은 걸 만들어서 조각 화분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새싹물을 심어가지고 새싹물 씨앗을 봤는데 씨앗은 되게 작고 동글동글하고 검정색 조금 짙은 갈색을 띠었습니다. 씨앗무 굉장히 좀 많아죠, 그렇죠? 선생님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잘 자랐나요? 자라게 한 적도 있나요? 네, 잘 키워가지고 네.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럼 씨앗에서 했던 게 식탁까지 간 경우도 경험을 한 거군요. 네, 그랬네요. 너무 부러워요. 자, 그다음 재원이 학생. 저는 할머니가 항상 요리의 마지막에 깨를 뿌리셔서 깨를 많이 봤는데 물방울 모양이었습니다. 깨는 물방울 모양이었어요? 색깔은 무슨 색이었어요? 색깔은 약간 연한 연주황색? 연주황색. 깨를 선생님도 뿌리기만 했는데 씨는 못 봤어요.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다음 누가 네, 하영이 학생. 저는 학교에서 배추를 매년 심어서 근데 올해는 제가 직접 배추 씨를 심었거든요. 씨를. 근데 그 배추 씨를 처음 봤는데 엄청 새끼손톱만큼보다 훨씬 작고 회색 빛깔에 엄청 동글동글해서 너무 그게 신기했고 배추는 제 종아리보다 더 두껍고 큰데 씨앗이 얼마나 그렇게 조그만한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씨앗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작은 씨앗이 그렇게 크게 난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자, 누가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민석이 학생. 저는 수박 씨앗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에 나왔을 때 수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박 씨를 한번 친구랑 같이 이거를 한번 심어보자
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좀 싹 자라서 좀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엔 안 되더라고요. 아, 수박이 열리는 거는 경험을 못 하셨군요. 네, 아, 어디까지 자라는 거 봤어요? 그 새싹이 자라고 좀 컸는데 이제 여름 방학을 해가지고 학교에 못 나와서 물을 좀 못 줘서 좀 왔는 학교에 이제 개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없어졌습니다. 아, 열매는 못 봤지만 새싹이 돋는 것까지 조금 자라는 것까지는 본 거군요. 그렇죠? 네. 자, 네. 누구 한 명 더 또 이야기해 볼까요? 네. 준영이 학생. 제가 과학 시간에 강낭콩을 실어 봤는데요. 강낭콩 씨앗의 모양은 한 마디에 3분의 1 정도 되고 한 짙은 갈색으로 됐었어요.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강낭콩. 네. 그다음 한 명. 네. 예성이. 저는 학교에서 여러 다육식물이랑 화초를 심어봤는데 나팔꽃은 열매도 봤고 학교에서 새싹식물 6종을 키워본 적이 있는데 그중에 밀싹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길쭉하고 노란색인데 싹이 나면 납작한 초록색이어서 뭔가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기억이 남았어요. 자, 또 누가 얘기해 볼까요? 아직 말씀 안 한 친구. 네, 현진이. 현진이 학생. 아침에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현관에 쭈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에 살갑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다가가니 교장 선생님께서는 꽃씨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렇게 꽃씨를 받아놓고 내년 봄에 심으면 다시 예쁜 꽃이 피겠지? 라며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봉선화 씨앗인데 주름이 주글주글하지만 색깔이 검어서 오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씨앗을 교장 선생님이 받는 것까지 보고 또 가뒀다가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심는다는 말씀까지 들으면서 씨앗을 잘 관찰하신 경험을 얘기해 줬네요. 자, 우리 우리미 학생. 네. 아, 기령이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강낭콩 씨앗을 강낭콩이 그 점박이 같이 생긴 것도 있고 호랑이 강낭콩이랑 넝쿨 강낭콩 종류가 많은데 저희는 호랑이 강낭콩을 많이 심어봤고 그 넝쿨 대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 할머니가 하시는 것까지 많이 보았습니다. 아, 강낭콩 중에서도 호랑이 강낭콩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 대세우는 것까지 할머니가 정말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해주셨네요. 그죠? 네, 그다음 우리 우리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 학교에서 예전에 씨앗을 심었었는데 해바라기 씨앗을 봤는데 되게 길쭉하고 다른 씨앗에 비해서는 조금 긴 씨앗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준영이가 했나요? 준영이 학생? 했어요. 네. 자, 그럼 안 한 친구가 없죠? 다 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씨앗에 대해서 지금 5, 6학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씨앗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저는 씨앗을 본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씨앗에 대해서 길러도 보고 보기만 한 게 아니고요. 경험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책에서 보면 우리가 볼게요. 자, 인도에서 반다나 시바 그 박사님이 펼쳤던 나부다냐 운동을 중심으로 했던 이 책 내용인데요. 이 나부다냐 운동은 무슨 뜻이며 그 결과는 운동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우리 지난번에 실천과 방안이라고 하는 그 초기에
고민했던 친구들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나부다냐 운동이란 어떤 뜻이고 그리고 이 운동의 결과로 이런 인도에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자, 누가 먼저 얘기해 줄까요? 네. 자, 우리 지연이 학생이죠? 네, 지연이 학생. 나부다냐 운동이 무슨 뜻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나부다냐 운동으로 인해서 인도의 씨앗을 많이 보호하는 운동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인도의 씨앗보호 운동. 네. 또 다른 의견 얘기할까요? 어느 친구가 이야기할까요? 네. 우림이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 많은 종류의 씨앗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나부다냐 운동이란 씨앗을 지키고 보존하며 나누는 운동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운동의 결과는? 자, 그러면 다른 친구, 예성의 친구. 씨앗을 보존하고 살리자는 그런 거. 운동이었어요? 네. 자, 다른 친구가 조금 더 보태준다면요. 네, 광빈이 친구. 나부다냐 운동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지키고 씨앗을 보존하며 공유하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결과는 씨앗 은행을 통해 씨앗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또 조금 더 또 이야기하고 줄 수 있는 친구. 네, 현진이 학생. 나부다냐의 뜻은 아홉 개의 씨앗 또는 새로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씨앗 은행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씨앗을 빌려주었어요. 네. 또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네, 잘 얘기해 줬어요. 하영이. 네, 나부다냐 운동의 뜻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지키고 농민들이 씨앗을 보존하고 서로 공유하게 하자는 의미의 운동이고 씨앗 은행으로 서로 빌려주고 또 그리고 다시 반납하는 것도 하였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씨앗으로 농민들에게 기후변화에 힘들어 있는 농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르게 조금 더 보완해 줄 친구가 있을까요? 네. 우림이 한 명 더 얘기 들어볼게요. 그 결과는 이제 바스마티 쌀이 맛의 방주에 등재되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바스마티 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책을 정말 꼼꼼히 잘 읽어주셨군요. 자, 그러면 여기 혹시 씨앗은행하고 씨앗 도서관이 여러분 있는 거 그 전에 알았었어요? 혹시 소리 끄덕거리거나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네, 씨앗은행하고 씨앗 도서관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지요. 혹시 가본 친구 있어요? 씨앗 도서관 저 가봤어요. 가보지 않았어요? 네. 아마 시간을 들여서 씨앗 도서관이 한국에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녀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씨앗을 많이 다른 친구보다는 본 친구들인데 씨앗 도서관을 한번 그 체험하러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 책을 읽었으니까 가면 씨앗이 아마 사랑스럽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러면 인도에서 이제 씨앗 은행이 이제 많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씨앗 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친구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씨앗 은행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죠? 네, 우림이? 씨앗 은행은 거기서 보관하고 있던 씨앗을 농부들에게 나눠주어서 그 씨앗을 다시 심도록 해서 그 씨앗을 계속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존하는 역할을 해요. 네, 또 다른 한 명 더 들어볼게요. 네, 지연이 학생. 씨앗은행은 씨앗을 보존하고
약간 적은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을 농민들에게 나눠주어서 그 씨앗을 심으면 하나의 씨앗에서 여러 개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씨앗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것으로 인해 씨앗을 보존하고 많은 농민들에게 그 씨앗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만 더 들어볼게요. 네. 예성이. 좋은 품종의 씨앗을 더 보존할 수 있습니다. 좋은 품종의 씨앗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저희 우리나라의 씨앗 도서관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표하는 친구 중에 우리나라 씨앗 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씨앗 도서관. 네, 하영이가 얘기해 볼까요? 우리 토종 씨앗을 농민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빌려주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또 그것을 계속 순환해서 사람들이 그 씨앗으로 그 작물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도 씨앗 도서관이라는 홍성에서 씨앗 도서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책이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책 심사를 하느라고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진이 학생처럼 교장 선생님이 직접 씨를 받기도 해서 보관했다가 내년에 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너무너무 토종 씨앗이 정말 필요한데 없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서관에 책을 빌리듯이 씨앗을 빌려올 수 있답니다. 씨앗을 빌려와서 심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잘 길러서 받아서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더 갖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씨앗 도서관이 많이 이용자들이 생기고 또 다시 더 많은 종류의 것들이 더 많은 양으로 보관되는 것들을 아마 꿈을 꾸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씨앗 도서관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드렸던 이유가 직접 아마 다른 종류들도 보고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기령이 같은 경우에 할머니께서 토종 씨앗을 많이 그 재래종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용해 보는 것도 할머니랑 손잡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이 책은 우리가 읽었던 책 3권은 사실은 농민이나 농업사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알아야 하고 특히 저는 선생님은 지금 보면서 5, 6학년 여러분들이 이 책을 3권을 지금 읽었을 때 하고 청년이 돼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도 못 읽는 사람들도 사실 많거든요. 접하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책을 읽은 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비전을 갖게 되고 어떤 꿈을 어떤 분야에서 할지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대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부다냐 운동을 주도했던 반다나 시바는 핵물리학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론 물리학을 했던 순수 물리학을 했던 과학자였거든요. 과학자가 농민이 되어서 또는 농업이 되어서 씨앗이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갖기 시작하고 중요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벌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반다나 시바가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멘토로 삼았던 인도의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었죠?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운동의 시발점에 도움을 줬던 우리미 학생이요? 간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간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간디가 어떤 행동을 했었죠? 간디가? 다른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간디의 인도에 자, 재원이가 먼저 손을 들은 것 같네요. 재원이? 폭력을 쓰지 않고 비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비폭력 시위를 했죠. 그 다음에 지연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폭력 시위를 하면서 뭐를 이렇게 돌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물레방아를 돌렸습니다. 네, 물레를 돌렸죠. 자, 그 물레가 유래를 설명해도 될까요? 네, 얘기하세요. 예전에 인도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실을 직접 자아서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입었는데 유럽에서 면으로 만들어진 옷들을 수입하면서 물레를 더 이상 돌리지 않게 되었는데
간디는 그것을 보고 자신이 물레를 돌려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잘 얘기해 주었어요. 자, 지연이 학생의 말에 조금 더 보태거나 또 비슷하게 다시 다른 이야기를 자기 언어로 얘기해 줘도 좋아요. 누가 또 2명 정도 더 들어볼게요. 또 보완할 친구, 네, 현진이 학생. 간디가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시위를 하는 비폭력 시위가 반다나 시바가 한 칩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칩코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네. 자, 한 사람 더 들어볼게요. 네. 예성이. 자급자족을 통해서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키워드가 자급자족, 그리고 그 물레를 돌렸던 그 무장운동, 또 그 천을 원래 그 직조를 해서 직무를 낳았는데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영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했었던 행동들, 이런 얘기들을 참 잘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현진이가 이제 칩코 운동을 이야기를 했는데 칩코는 어떤 뜻일까요? 칩코. 네. 지연이? 지연이 음소거 해제하고. 네. 칩코 운동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싸우는 대신에 나무를 껴안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무를 못 베게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네. 현진이 아까 손 들었는데 얘기해 볼까요? 네. 칩코 운동은 인도어로 끌어안는다는 뜻이고요. 그 나무꾼들이 나무를 못 베게 나무를 일반 여성들이 끌어안는 나무를 못 베게 일반 여성들이 나무를 끌어안는 운동이에요. 네. 자, 칩코라는 뜻이 지금 두 친구가 잘 얘기해 준 것처럼 나무를 끌어안았어요. 그죠? 그러면 벨려고 하는 사람이 나무를 끌어안으면 벨 수가 있었을까요? 네, 간디의 무장운동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 인도에서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이제 엮은 이 책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용기 내어서 나는 요렇게 유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교실이거나 학교 현장이거나 아니면 뭐 내가 속한 사회이거나 했을 때 학교나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혹시 그런 어떤 실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했었던 경험이 혹시 있었을까요? 뭐 좀 다양한 것들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가 주축이 돼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다. 혹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생각해봐야 되겠죠? 네. 현진이 학생이 손 들었네요.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네, 현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교장 선생님이 저물어진 꽃, 아니 시든 꽃에서 씨앗을 다시 수거해서 다시 심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도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씨앗으로 꽃을 심고 그 꽃에서 나온 씨를 또 수거해서 다시 심고 그 씨를 우리의 동생들에게 나눠주고 해서 저희만의 씨앗 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아, 지금 현재 학교에서 씨앗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 씨앗 도서관에는 몇 종류의 씨앗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봉선화 씨앗이랑 콩 씨앗이랑 여러 개 있어요. 여러 종류의 씨앗이 있군요. 너무
굉장히 선생님 지금 놀라고 있어요. 학교에서 씨앗 도서관을 작지만 운영을 하고 있군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도서관이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친구 있을까요? 네, 지연이 학생. 저희 반에 창가 옆쪽에 식물을 키우는 화분이 있는데 식물에 물 주고 식물을 관리하는 분이 식물을 잘 가꾸지 않아서 식물이 말라 죽거나 말라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식물이 죽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물도 주고 많은 가지 쪽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교실에 미관도 이쁘게 만들어주고 식물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치할 수 있었던 거를 지연이가 안타까운 마음에 살려보려고 했었던 것까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네요. 자, 다른 친구 또 나누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하영이 학생. 네, 저희 학교에서는 자란 작물의 씨앗을 또 다음 연도에 또 계속 심고 계속 심어서 그 작물로 뭐 단호박 죽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뭐 수육에 배추김치로 사용한다든지 해서 계속 재활용을 해서 먹거리도 생산하고 또 저희가 그 키우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키워서 그게 씨앗에서 작물이 나서 그 작물이 식탁으로 음식으로 되는 것까지의 경험들도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예. 자, 또 다른 친구. 네, 우리 예성의 친구. 저희는 학교에서 새싹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그 새싹을 재배해가지고 음식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유용한 것 같아요. 음식으로 직접 해본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식으로 직접 해본 비빔밥 할 때 새싹 비빔밥? 네. 네, 새싹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6종이 있어요. 6종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미가 아까 손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마을에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그 운동장 바깥 가장자리 쪽에 코스모스를 가서 옮겨 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 때는 물을 안 준 바람에 다음 주에 다시 또 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자랐나요? 그 다음에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코스모스가 보통은 굴락을 이루잖아요. 네. 굴락을 이루는데 몇 개 심었는데 그 다음에는 홀씨가 되어서 더 많이 나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아직 심은 지 한 달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네. 꽃 색깔은 어떤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꽃 색깔은 핑크색 하나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러면 우리 준영이 학생 아까 손들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씨앗을 심어서 지금 급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씨앗을 심어서 급식에도 들어가요. 완전히 학교가 자급자족이 되고 로컬푸드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기령이 학생, 광빈이 학생 먼저 손들었네요. 광빈이? 학교 텃밭에 네. 배추를 심은 다음에 김장을 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마을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나눠줬어요. 김치를. 김치를요? 배추를 해서 몇 포기 정도 했어요? 30포기 정도? 30포기를 김장을 직접 했어요? 네. 누가요? 선생님들이랑 학교 애들이랑. 학교 애들이랑 같이요? 오, 네. 나눠주는 것도 직접 광빈이가 가봤어요? 네. 나눠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뿌듯했어요. 그래요. 그냥 보통은 김장을 누군가가 해서 줘서 갖다 드리는 것만으로도 뿌듯한데 씨앗을 심어서 자라서 요리가 되게 하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광빈이가 너무 부럽네요. 예. 자, 한 명 더. 자, 네, 기령이요. 네. 저희 학교에도 텃밭이 있는데 저랑 친구들이 깻잎을 관찰하여 관찰일지도 쓰고 깻잎을 따서 급식 조리사님께 부탁하여 급식에도 나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관찰일지를 쓴다고 했는데 관찰일지를 보통 한 며칠 단위로 쓰나요?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마다 했었어요. 일주일마다 하게 되면 관찰을 하게 되면 일지를 쓸 정도의 변화가 있나요? 잘하는 걸 보는 게? 깻잎. 네, 깻잎이 잘하는 게. 깻잎 크기도 좀 변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이 왜 물어보냐면요. 일주일 단위로 식물들은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눈으로 보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크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식물은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유기체계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관찰한다는 거는 대단한 관찰력이거든요. 그걸 일주일 단위로 관찰을 쓴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앞으로 관찰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식물을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그게 자라는 게 더뎌 보이지만 뾰족뾰족 올라오는 거를 관찰일기를 쓴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학교에서 아마 하거나 하면 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10명 친구들은. 그런데 관찰일기를 한다는 그 관찰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시사하고 있어요. 예, 보이는 거를 관찰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사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어떤 친구가 아까 자라는데 너무 속상해서 물도 주고 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걔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정말 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주네요. 그렇죠? 자, 우리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지금 이 책에서 보면 토종 씨앗 지키기 내지는 재래종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 반대급부에 보면 다국적 기업에서의 씨앗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간디의 물레를 운동을 통해서 반다나 시바가 나부다냐 운동을 시작했던 계기가 된 것처럼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막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5학년이 느끼는 또는 6학년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어느 만큼을 이제 느끼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토종 씨앗하고 다국적 기업에서의 그 씨앗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토종 씨앗을 지키는 것만이 농업이 가장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채널을 좀 터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걸 조금 자유롭게 이제는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쪽을 다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쪽을 이야기하시든 여러분들 자유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거에 반론을 하셔도 되고 지지 발언을 하셔도 되고 편하게 아니면 제3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되고요. 대안적인 사고를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토종 씨앗을 지키는 운동을 주축으로 이제 이 책이 쓰여졌는데요. 농업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의 어떤 그 대량 생산이나 경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또 농업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산적인 거기 때문에 그 농업 사회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거를 생각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편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옳다 그르다의 논리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책을 읽어보니 우리 농업사회라든가 앞으로의 농민사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뭐 여러 가지도 괜찮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지연이 학생. 저는 토종 씨앗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MO 식물은 한 실험실에서 한 조건에만 맞게 만들어서 유전자적으로 변형을 해서 해충을 쫓거나 그런다고 하지만 실제로 GMO 면화로 인해서 그 면화가 내뿜는 독성에 대한 밤나방들이 면화의 독성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서 돌연변이가 되어 슈퍼 밤나방이 되어 면화를 모두 먹어치워버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 토종 씨앗은 독성을 내뿜거나 그러지 않아서 밤나방들도 돌연변이가 되지 않고
일반 토종 씨앗 같은 경우엔 여러 기후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재배하던 토종 씨앗은 그 나라의 기후에 되게 밀접적으로 맞게 되어 있어서 일반 토종 씨앗이 GMO 같은 경우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하고 여러 기후에 맞게끔 잘 자라기 때문에 저는 GMO 씨앗보단 토종 씨앗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더 이야기를 하면서 GMO 씨앗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의 씨앗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자, 지연이 학생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지 발언이나 반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영이 학생. 네. 저는 토종 씨앗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토종 씨앗은 그 지역에서 자라고 난 씨앗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강하고 또 해충이나 바이러스에도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에서 파는 것이나 기업에서 파는 씨앗보다 훨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건강한 씨앗이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 네. 또 다른 친구. 네. 우리 재원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씨앗에 관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씨앗의 중요성을 모르고 버리는 것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씨앗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자, 네. 예성이? 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같은 땅이 큰 나라는 유전자 재배 식물이 대량 생산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나 인도 같은 지역은 토종 씨앗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국토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네. 또 다른 친구. 네. 지연이. 황금 작물 중엔 GMO 작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황금 작물만 재배하다 보면 일반 토종 씨앗들도 사라지고 황금 작물만 남게 되는데 요즘은 이상기후 문제로 인한 태풍이나 폭우 등이 많아서 GMO 식물 같은 경우는 웬만한 환경에 잘 적응되어 있는데 한 종류가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이나 폭우 등에 제대로 살아남지 않고 다 흉년이 들어버리면 그 종 자체가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GMO 식물만 단일 경작으로 많이 재배하는 게 아니라 일반 토종 씨앗을 많이 재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아까 기령이 학생 손 들었나요? 자, 누가 손을 들었었죠? 여러 사람 들었는데, 네, 우리미. 저도 이제 토종 씨앗을 사용해서 재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다른 의견을 덧붙이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토종 씨앗과 GMO 씨앗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토종 씨앗과 GMO 씨앗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토종 씨앗을 사용해서 재배를 해야 되는지 깨닫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직 구분 못하는 사람도 많을 터이니 아까 재원이처럼 교육이 좀 많이 알려져서 교육이 돼야 된다. 자, 준영이. 저도 토종 씨앗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잡종 씨앗, 일회용 씨앗, GMO 씨앗 같은 좋지 않은 씨앗으로 사용하면 화학물질로 가득해지는 것과 같으니 토종 씨앗으로 재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혹시 다른 의견이 혹시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현진이. 현진? 네.
저는 토종 씨앗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는 사과가 유명한데 기후변화로 인해 수확량도 줄어들어 농민들이 이런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강한 씨앗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씨앗을 보존하고 가꾼다면 우리 씨앗이 지금의 환경에 적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덧붙여 이 책을 읽고 GMO 씨앗과 새로운 품종의 씨앗이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GMO 씨앗은 쓰면 안 되지만 농사꾼들이 꾸준한 개발을 통해 토종 씨앗을 개발하는 신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은 찬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토종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진이나 다른 친구들 이야기 다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시각에서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지연이? 네. 만일 토종 씨앗 말고 GMO 씨앗이 사용된다면 GMO로 인해서 단일 경작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네, 하영이. 아까 지연님께서 단일 경작이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일 경작을 하면 저는 위험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경작을 했을 경우에는 한번 그 농작물에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돌면 그 농작물들은 다 죽어서 먹을 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단일 경작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대량 생산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했고, 혹시 폐해가 있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한 거를 또 하영이가 얘기해 줬네요. 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다른 의견? 전혀 이 책하고 전혀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독자는 그 책을 이해하고 나서 필자나 저자하고 소통을 하는 구조이지만 독자는 전혀 다르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몹시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령이. 네, 얘기해 볼까요? 다들 토종 씨앗과 단일 경작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저는 씨앗을 발명품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니메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해충이나 박테리아, 곰팡이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좋은 성질이 있어서 어떤 다국적 기업이 그 님의 발명품 취급하고 그 발명품에 특허를 내서 님 씨앗을 다 가져가 버려서 한때 가난한 사람들도 님을 등불을 밝힐 때도 사용했는데 이 씨앗을 다 가져가 버려서 님 씨앗을 한동안 찾아볼 수 없게 돼서 발명품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책 뒤쪽에 보면 그 다국적 그 씨앗이 이야기들도 좀 쭉 나오는데요. 선생님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던져볼게요. GMO 작물은 대량 생산으로 원래 그 다국적 기업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GMO 작물들은 대량 생산으로 농업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찬성 반대. 자, GMO 작물들은 대량 생산으로 농업 경제에 도움이 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크게 딱 선생님이 보이게. 네, 농업 경제 대량 생산으로 농업 경제에 도움이 된다. 네, 자 지금 3명이 들었고요. 자, 3명이 들었고 나머지는 자 그러면 반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미는 어떤 의견일까요?
저는 찬성의 손을 들었습니다. 아, 찬성의 손을 들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못 봤네요. 자, 그러면 이걸로 찬성 반대 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업경제에 도움이 된다. 선생님이 대량 생산으로 농업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찬성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자,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찬성팀 중에 자유롭게. 자, 우리 광빈이 손 들었었죠? 광빈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 강민선. 자, 그러면 재원이가 찬성이었었죠? 재원이 한번 네.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그 말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GMO 식물은 유전자를 변형해서 그 환경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막는 유전자를 넣어서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해서 단일 경작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농고로 지금 바이러스에 강한다. 과학의 기술로 이렇게 이야기를 농고로 잡아줬네요. 자, 그럼 반대쪽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반대쪽 친구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아니다. 네네네. 자, 얘기해 볼까요? 자, 준영이 학생이었죠?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들이 GMO 식물들이 안 좋다고 한다면 토종 씨앗을 찾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지연이가 다시 찬성. GMO 식물이 건강이나 그런 곳에는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도 단일 경작이란 황금작물 같은 경우는 장사가 매우 잘 되고 커피나 옥수수, 밀 같은 경우는 현재에도 많이 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단일 경작이 나쁘다고 생각해도 커피나 옥수수 등이나 우리가 실제 먹는 곳에 GMO 식품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경작을 하면 큰 성공을 거두기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성공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논거를 잡아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니다라고 하는 친구, 자, 하영이. 일단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일단 저희가 먹거리를 생산하고 또 먹는 이유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있고 뭐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저는 건강해야 한다는 게 일단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GMO 식물은 뭐 대량 생산이 될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하면 더 우리에게 이득이 올 것이다 라고 증명이 돼도 그것이 건강에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절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건강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것을 먹으면 좋을 건 우리한테 좋을 건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한 먹거리로 이제 반론을 제기해 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그럼 다시 지연이한테 들어올까요? 네, 네, 지연이.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통 많이 먹는 라면이나 빵, 커피 등등의 제품은 대부분 밀가루 같은 경우엔 다 GMO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많은 GMO 식품을 피하려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자신이 자급자족한 것이 아니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단일 경작이 생각보다 싸고 원가가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배하고 그 많은 단일 경작으로 인한 GMO 식품을 사용하는 게 사용합니다. 자, 예성이 아까 손 들었어요. 네, 예성이. 그 대량 생산이 먹거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농민들에게는 이익이 가지 않고 기업에만 이익이 집중되어 있어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량 생산을 통해서 농민이 부자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국적 기업에만
굴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채원이. 네. 저는 아까 건강 문제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학의 힘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GMO 식물도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GMO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 이제 민석이하고 우리 광빈이 생각 조금 더 들어볼게요. 민석이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아까 나온 대량 생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심하영님께서 말씀하신 병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한 명이 감염된다 치면은 그러면 전체 다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하영이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민석이가 얘기해 줬는데요. 하영이가 여기에 또 반론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아까 심재원님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제 미래에 기술이 발전한다면 건강적인 문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GMO가?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과학이라는 게 이게 GMO는 조작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증명된 게 없어요.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우리가 먹었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죠. 건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GMO라는 게 만약에 그렇게 건강이 좋다고 증명이 돼도 그게 언젠가 부작용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광빈이 생각 혹시 있을까요? 광빈이 의견 하나만 더 들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광빈이. GMO는 대량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량 부족인 나라도 많은데 대량 생산, 단기간에 여러 번 생산할 수 있는 GMO 씨앗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에 도움이 되고 큰 땅이 있는 나라들은 GMO 씨앗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량 생산을 통해서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는 도움이 줄 것이다 라고 근거를 대줬네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지금 먹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차 산업사회인 농업에서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캡슐 같은 거로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영화나 뭐 이런 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보면 나중에 현실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가면 보면 여러분들이 길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한번 해볼 때 실질적으로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길러서, 그런데 과학이 이상대로 발달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캡슐 하나로도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맛이 똑같이 느껴지는 캡슐로 된 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예성이.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 즐거움. 네, 우림이 한 명 더 들어볼게요. 우림이. 만약에 내가 급한 상황에서는 편리할 것 같지만 과학이 이 정도로 발전해서 기쁜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캡슐로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캡슐만 먹게 되고 음식을 많이 안 먹게 될 것 같아서 음식이 많이 좀 소홀해질 것 같아서 슬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두 친구 얘기랑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정말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농업사회, 농산촌의 인구수가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농업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텃밭이라든가 옥상 정원 내지는 짜투리 땅 정도의 도시농업이 또 활성화되고 있지만 건강하려면 농산촌이 사실은
농업사회 1차 기반인 농업사회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할 거라고 전 선생님 생각은 하는데요. 그 농업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이나 또는 청년층들이나 노년층, 그 기령이 할머니 같은 분들 세대가 가시기 전에 농업사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발전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가 실천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읽고 우리 사회치본부에 그 지금 온 친구들 정도면 그걸 좀 생각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자유롭게 우리 10명이 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농업사회 1차 산업기반인 농업사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과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다. 자, 먼저 손든 지금 지연이죠. 지연이 먼저 시작할게요. 요즘에도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으로 나라에서 돈을 지급해줘가지고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농촌을 사람들이 막 일만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시각화로 알려주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우리미. 저도 지연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덧붙이자면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더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캠페인이나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농산촌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점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농산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그 다음에 예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음식을 살 때 수입산보다 국산으로 사면 농업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소비 생활을 얘기했네요. 또. 네. 하영이? 네, 저는 농민들에게 지금 농민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일단 좀 혜택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농업 그리고 먹거리에 대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서 지금 시골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그 청년들을 이제 그 청년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네. 그다음에 네, 재원이네요.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걸 알 수 있도록 국가에서 체험학습에 드는 돈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학습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네, 현진이. 일단 젊은 농사꾼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위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희의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을 교육 과정이 저희 학교에서 농촌으로 체험학습을 간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저의 네. 꿈은 프로그래머거든요. 네. 제가 농사를 편리하게 그 기술 발전을 한다면 우리의 씨앗을 지키는 농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꿈도 가지고 있군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하게 좀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3권의 책을 모두 각자 이제 이런 책이 좋았어요 라고 3권을 읽은 소감들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이번 우리 조의 지금 본선 도서에서 지금 되어 있었던 씨앗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요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지금 토론에 참여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라든가 지금 토론을 진행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 책에 대한 지금 씨앗에 관련된 책에
읽었었던 소감과 또 그 안에서 기억이 나는 나한테 어떤 문구라든가 어떤 장면,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먼저 이 책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1번부터 순서대로 선생님 호명하지 않을 테니까 1번부터 쭈루룩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번호 알고 계시죠? 자, 1번 친구부터 현진이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이 부분이 저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왔어요 하는 이야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네. 78쪽인가? 거기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라는 문구를 감명 깊게 읽었고 저에겐 도끼로 머리를 내려 찍는 충격을 주었어요. 도끼로. 아, 네. 임팩트가 굉장히 컸군요. 네. 자, 2번. 네. 네. 순서대로 할게요. 네. 저는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여기를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좀 잘 보존해서 씨앗 도서관처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씨앗을 그렇게 잘 보존해야 저희가 네, 씨앗 도서관에 보존해 가는 거를 느끼셨네요. 자, 또 3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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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2쪽에 씨앗은행과 그 토종 씨앗 그리고 씨앗의 여러 기후 변화에 관한 여러 씨앗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일단 소금기에 강한 씨앗, 물이 부족해도 잘 자랄 수 있는 씨앗, 반대로 물이 너무 많은 곳에서도 버틸 수 있는 씨앗이라는 종류가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또 그리고 씨앗 은행을 만들어서 토종 씨앗을 찾고 보관한 후 갑작스런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씨앗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반다나 시바시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요. 4번 누굴까요? 저는 56페이지에 씨앗 회사들이 이제 상품으로 가져가고 발명품으로 특허를 내서 이제 차지한다는 것을 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없고 만약에 이제 이것으로 이제 법원에 가셔서 이제 소송으로 이제 그것을 다시 권리를 가져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이 승소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씨앗을 지킬 권리가 있는 만큼 씨앗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5번 친구. 저는 41쪽에 농작물과 흙은 둘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씨앗과 농작물은 아무 흙을 써도 잘 큰다고 생각했는데 씨앗도 기후나 토질에 꼭 맞게 되어야 하는 걸 알게 되어서 이 문구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 다음 친구요. 지연이. GMO 식물을 특성하든 반대하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만약 실제로 걸당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시민과 환경을 존중하지 않는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가장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준영이. 저는 11페이지에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는 마음 가지고 돈을 버는데 필요 쓸데없다는 생각으로 식물들을 모두 없애거나 팔았어요라는 문장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령이. 저는 82페이지에 농약을 쓰는 것은 땅을 불태우는 일이라는 것이 제일 인상 깊었고 그 이유는 저희도 농약을 쓰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농약을 쓰면 농약 대신에 마늘즙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도 해봤고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것도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다. 자, 재원이. 저는 씨앗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에요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씨앗에 관심이 없었는데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줘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예성이. 저는 인도 농민들이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씨앗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청양고추라는 씨앗이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청양고추 씨앗을 사버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청양고추를 심거나 먹을 때 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오늘 이 주제가 또 쉽지 않은 주제고 한데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미 나는 어떤 대안적인 생각도 해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어요. 5학년, 6학년이 이런 책을 읽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이 책을 읽고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아무 생각하지 않는 어른들이랑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한국사회치본부에서 지금 독서 토론을 지금 씨앗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좀 좋았던 것 또는 준비했던 과정 이런 걸 좀 나누면서 토론에 지금 소감 나누는 걸 이제 마무리로 좀 해볼게요. 자, 편하게 누가 먼저 할까요? 네, 준영이. 이번 토론 대회로 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신문 기사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바쁜 학교 생활 때문에 대회 준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고 과정 중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여 지금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지연이. 이번 독서 토론을 통해 느낀 점,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제 생각을 표현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뿌듯합니다. 네, 하영이 손 들었죠? 네. 저는 이 두 개의 책을 읽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 책들을 읽고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식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놀랐고 한편으로는 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고 또 이 책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재원이. 저는 이 대회를 통해 씨앗에 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씨앗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미. 네. 이번에 책 3권을 읽으면서 다양한 분야에 내가 잘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이렇게 토론해서 많은 생각들도 듣고 내 생각도 얘기하고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광빈이 얘기해 볼까요? 광빈, 네. 이 대회를 통해서 씨앗의 역사랑 씨앗의 용도 같은 걸 알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예성이요. 예성이. 평소에는 책을 잘 읽진 않는데 이 기회로 많은 책을 읽어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기령이 우리 얘기 안 했죠? 네. 저는 평소에 환경과 관련된 독서를 즐겨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연찮게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책을 접하게 되었고
제 생각을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제 주변의 환경 문제를 알게 되어 평소 무관심했던 제 생활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보는 시간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진이 얘기 안 했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 책을 모두 읽을 때 꼭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하니까 즐겁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즐거웠어요. 네. 자, 민석이 했었나요, 우리? 네. 이 새 책을 읽으면서 좀 이제 제가 살짝 기후 변화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새 책을 읽으면서 관심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막 지금 기후 변화 같은 데에서 막 알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재밌고 재밌었습니다. 네. 이 책 세 권이 사실은 쉽게 읽혀지거나 도서관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꼽혀 있다면 선뜻 이렇게 뺄 수 있는 책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을 읽고 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쉽지만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았겠다는,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학년, 6학년이었을 때 우리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읽지 않았을 때의 나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읽으면서 스스로 가져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음식이라든가 어떤 건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는 그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면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심사위원 두 분 중에 한 분만 한번 지켜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쌤이 얘기해 줄까요? 두 분 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네. 여러분, 초등학생들 맞지요? 예.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중학교 아이들 보는 듯한 느낌을 가졌어요. 아주들 토론을 잘하고, 또 씨앗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씨앗은 이거다. 씨앗은 이 책에 의하면 씨앗은 생명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씨앗과 생명 문제가 위협받게 된 것은 아까 어떤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후변화 문제이기도 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해박하고 또 전문적인, 또 자기 주관이 명쾌하게 얘기하는 학생들을 오늘 아침 만나게 되어서 선생님은 무척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 좀 더 덧붙인다 그러면은, 토론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 화면이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은 친구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 토론은 말하는 것보다는 듣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잘 메모하면은 더 훌륭한 토론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아주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초등학생이 이렇게 수준 높은 토론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요. 막상 여러분들 진지하면서도 격조 높은 토론을 보아서 선생님 또한 아주 행복한 마음 내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제가 씨앗과 그리고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 나아가서는 세계까지 아주 생명의 근원이 잘 밑바탕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갖고, 그리고 계속해서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토론을 준비하면서 또는 책 3권을 읽으면서
새롭게 생각했었던 그 생각을 마음속에 부여잡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사고들이라든가 제가 씨앗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보는 또 체험하고 싶어 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안적으로 실천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친구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사회치 본부에 아주 충실한 또 회원이신지 모르겠는데 회원이 되어서 앞으로도 쭉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지내면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심사위원 선생님들처럼 저도 사회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자, 이것으로 제14회 전국 학생 사회치 과제 경진대회 독서토론 경진 본선 대회를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보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역시 사회치 회원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책을 많이 접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책을 읽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11월 4일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쯤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또 개인별로 문자를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아쉬웠다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내가 한 만큼 다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시면 더 책 열심히 읽으시고 토론 연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돼요. 고생하셨어요.